이것저것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며 과한 요구를 하시는 예비 시모의 행동도 꾹 참았습니다. 그냥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하며 꾹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참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제가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집안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아이를 뒤치다꺼리하는 기분이었죠. 늦잠 자는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다 차려놓고 회사로 출근을 하면 남편은 아침을 먹고 그대로 식탁 위에 깔아놓았고 집안의 과자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다 벌려놓으면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제육볶음 해달라, 닭볶음탕 해달라, 떡볶이를 사다 달라 하면서 주문하기에 바빴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한 저는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돌렸으며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 10시나 돼야 저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서로 집안일도 나누어서 하고 위로도 받으며 평생에 내 편이 생긴 것 같다고들 하던데 어쩌면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 시모가 자신이 벌 만큼 매달 돈을 주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찌나 뻔뻔하고 생각이 없던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남편만 그렇게 생각이 없었다면 그나마 참을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남편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시모의 구박과 미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바로 귀한 집에 천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말이었어요. 에휴, 이렇게 귀한 집에 저런 천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우리 선조들이 땅속에서 엄청 화가 나시겠네. 에휴, 너 우리 조상님들한테 아주 감사해야 하는 줄 알아라. 알겠니? 어찌 감히 넘보지도 못할 집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는 이런 집안 만나기 쉬운 줄 아니? 응? 네 남편 학벌 좋아, 얼굴도 호감 가는 스타일이야. 거기에 시댁이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매달 생활비도 보태줘. 이런 시댁이 어딨니? 너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어? 네, 어머님, 맞아요.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그럼 고마운 줄 알고 똑바로 행동해라. 응? 맨날 뭘 그렇게 너는 인상을 쓰고 있니? 도살장 끌려오는 애처럼. 너 회사 가서도 그렇게 뚱한 표정하고 있니? 좀 살랑거리면서 웃으면서 어머님 어머님 소리 좀 해봐봐.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애가 애교 하나도 없이 아주 무뚝뚝해서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애교가 많이 없어서. 에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집구석에서 배워먹은 게 없으면 배울 생각이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뚱한 표정으로 뭐 하는 거니? 네 어머님,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시모의 정말 듣기 싫은 말들도 저는 억지로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또 말대답하고 그러면 집안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까지 들먹거리실까봐 그게 전 정말 싫었거든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을 다 참으면서 버티고 있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2년 터울로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은 백수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고 하다못해 어디 나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자신은 더 이상은 회사에 나가지 못한다며 회사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많다고 둘러댔고 사업을 할 것이라며 제게 큰 소리를 쳐댔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도 아이들의 육아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이나 TV를 보는 일에만 열중했으며
하다못해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크게 TV를 보며 웃다가 아이들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여보, 소리 좀 줄이면 안 돼? 애들 낮잠 자잖아. 딱 2시간만 좀 조용히 해주라. 나도 좀 쉬자. 아이, 진짜.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럼 애들을 좀 이따 재우면 되잖아.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재워야 돼? 네가 좀 이따 재워. 아니, 애들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 어젯밤에도 밤에 너무 깨서 나 잠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애들 지금 낮잠 자는 시간에 나도 좀 잘게, 여보. 부탁 좀 하자. 됐어.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냐? 나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근데 왜 네 맘대로 해? 나도 내 마음 있다고. 여보, 정말 왜 그래? 나도 좀 살자, 응? 같이 육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루 종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애도 좀 봐주던가 집안일을 좀 도와주던가 하라고. 뭐? 너 지금 결혼하고 돈 좀 벌었다고 생색내냐? 쥐꼬리만큼 번 주제. 그렇다고 내가 회사 안 다녀서 생활이 힘든 게 있었어? 우리 엄마가 다 줬잖아. 생활비 맨날 줬잖아. 안 그래? 안 그러냐고. 어디서 이게 큰 소리야. 천한 집에서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점점 시모가 하시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했더니 제게 천한 집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대판 싸우고 나서 남편은 쪼로로 시모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말했고, 다음날 시모는 저를 찾아와 제 뺨까지 때리면서 화를 내셨죠. 이 못 배운 년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무시해? 네가 잘난 게 뭔데?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도대체 뭐가 잘났냐? 집안이 좋아? 부모가 제대로 있어? 아니면 네가 잘나서 학벌이나 직장이 좋아?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 천한 것 주제 우리 아들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아들 둘 낳은 거 너 그걸로 지금 생색내니? 얘네들 엄마 머리 닮아서 나중에 멍청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맨날 천한 며느리 하세요. 도대체 천하지 않은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두 눈깔에 뒤집고 대드는 건 또 무슨 경우래?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내가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천한 것이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게 해서. 아이고. 저는 시모의 구박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 6년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지겨운 말이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제게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의지하는 남편과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천한 며느리라고 욕하는 시모를 피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이만 아니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더라고요. 매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가정을 지킨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아주 많이 곱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몇 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거의 남남처럼 지냈고,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던 남편도 사업을 준비한다 어쩐다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자주 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댁이나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놀러를 다녔더군요. 이 멍청한 인간은 영수증 하나 제대로 버릴 줄을 몰라서 집안 쓰레기통에 몇 개의 구겨진 영수증을 넣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외곽 지역에 있는 분위기 좋은
호텔 겸 레스토랑과 영화관 등이었고,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면서 모든 것이 발각되었죠. 그때도 시모는 남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못나고 안 꾸미고 천한 것이라서 대화조차 안 통하니 자신의 아들이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요. 애초부터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생각해 주지도 않았지만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참고 또 참았는데, 남편의 무시에 이어 외도까지 알게 되니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참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친정 아빠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셨던 아빠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응?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당장! 이 못난 애비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장에 이혼해라. 아빠, 우리 애들 어떡해. 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은 꼭 지키고 싶었단 말이야.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네가 애들 데리고 나와야 해. 이 아빠가 꼭 도와줄게. 가정은 못 지켜도 아이들은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친정아빠가 아주 어렵게 모아두신 돈으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과 시모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아빠께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아주 열심히 일했죠. 이혼의 과정이 어찌나 힘들던지 몸무게가 7kg가 넘게 빠지다 보니 몸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서 땅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버티고 버티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친정 아빠와 아이 둘, 그리고 저까지 내 가족이 아끼고 아끼며 먹고 살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만 갔죠. 이혼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재혼을 한다고 하며 제게 자랑처럼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그때 만났던 그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었고 불륜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만났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까지 말을 하더군요. 아이들을 보고 싶지도 않은지 아주 가끔 전화로 목소리만 들을 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새로운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데 애들 생각이 많이 나지는 않았겠죠. 원래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마음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갔습니다. 생전 낯선 동네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오히려 뒤에서 수군대며 말하는 익숙한 동네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제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여럿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혼을 하고 2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더군요. 처음 몇 년간은 남편과 시모에 대한 악에 복받쳐서 매일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홀로 술을 마시며 잠을 청할 정도로 힘들기도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도 시간의 흐름에 서서히 녹아내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그렇더군요. 죽도록 미운 감정과 죽도록 사랑했던 감정들이 그냥 다 그저 그런 지난 옛일처럼 기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붕어빵 좌판이 보였고 따끈한 붕어빵을 사다 친정 아빠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갓 구워 올라온 따끈한 붕어빵 몇 개가 있었고 저는 3,000원치를 사려고 붕어빵 할머님께 말을 했죠. 할머님, 이거 3,000원치만 주세요. 3,000원치요? 여기 3개 더 구워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금방 돼요, 금방. 네. 근데 저기 혹시 붕어빵을 팔고 계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20년 전 제가 이혼했던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시모라는 것을요. 깊이 패인 주름살에 꺼멓게 타버린 얼굴, 까칠까칠한 손까지 단 하나도 그때의 시모와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겹도록 제게 구박했던 목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셨거든요. 아니 저기 여기에는 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왜 여기 계세요? 그게 말이야. 그게 좀 그렇게 됐네. 어머님 생전 일도 안 해보시던 분이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애들 아빠는요? 집은요? 어머님 땅이랑 건물도 있으셨고 현금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애미야, 나 어떡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네? 아니, 일단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애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우리 손주들, 우리 아가들 잘 있어? 아니 그 세월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던 거냐?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응?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얼마나? 애들 아빠가 재혼하고 그런다는 소식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사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랬죠. 애들 아빠가 애들 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양육비도 처음에만 몇 번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보내지도 않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랑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애미야, 말도 말아라. 그년 있잖아. 글쎄 그년이 작정하고 우리 집을 물먹인 거야. 돈 보고 접근해서 우리 아들 꼬셔서 건물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딴 놈한테 돈 주고 작정하고 우리 집안을 아주 물먹인 거라고. 임신했다고 급하게 결혼시키더만 그 애도 남의 자식이었고 아주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고 다 해먹고 딴 놈이랑 해외로 날라버렸는지 어떻게도 찾을 수가 없어. 애비는 그년 찾는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가 아주 말년에 이게 무슨 발자니.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애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다. 나 정말 나쁜 시애미야. 네가 얼마나 우리 집에 와서 잘했는데. 우리 손주들도 둘씩이나 낳아주고. 전화번호 좀 알려다오. 제발 부탁한다. 우리 손주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라. 애비도 애들 보면 아마 정신이 좀 돌아오고 좋아지지 않겠니? 응? 부탁이다. 부탁이야. 알겠어요, 어머님. 날씨 추운데 오늘 장사 이만하고 들어가세요. 이거 기계 잠시 정리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요 앞에 다녀올게요. 얼른요. 아니야. 나 내 아들 병원비 벌어야 해. 병원비.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은행으로 얼른 달려가서 제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인 1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께 붕어빵 값이라며 봉투에 전화번호를 적어 함께 건넸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더 이상은 그런 시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로부터 이틀 뒤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박미은 씨 되시죠? 저 그 명의 이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서류랑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 땅을 하나 명의 받으셔야 하거든요. 제가 문자 드리는 서류 좀 준비하셔서 만나 뵐게요. 그 최대한 빨리 해주시라고 하시네요. 네? 명의 이전이요? 땅은 무슨 땅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 이거 이기훈 씨 아시죠? 네, 그분 어머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 서류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며칠 전 붕어빵을 팔고 계시던 전 시모는 저와 제 아들들을 위해 딱 하나 남겨두신 땅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꼭 제게 넘겨줄 것이라고 다짐하고 꾸역꾸역 지켜내신 것이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토록 미워했던 시모였는데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을 하시면서까지 저와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을 위해 지켜내신 땅이라는 말을 들으니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전의 분노와 미움까지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저 안쓰러운 한 분의 붕어빵 할머니가 되신 시모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명의를 이전받았고 저는 아들들을 데리고 시모를 만나러 갔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본 성인이 된 손주들의 모습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는 모습을 뵈니 진작에 찾아뵐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들들에게서 지워졌던 아빠라는 이름의 전남편도 찾아갔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저도 아들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기뻐하더군요. 어찌나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씁쓸했습니다. 아들들과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고 원망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저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가끔씩 그들을 돌봐주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아들들의 핏줄이시니까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 아들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빠에게 자신들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해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